제가 완전 초년차 때, 1년차 때 진짜 잘 모를 때 위쪽에 이제 신경치료하려고 위쪽에다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던 대로 마취를 했는데 갑자기 환자가 눈이 안 감긴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치과 브로스 김태환 원장. 양서구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과 마취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치과에서 하는 마취의 종류는 4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포 마취라고 해서 연고를 바르는 마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윤 마취, 주사기로 특정 부위에 이제 마취를 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달 마취는 좀 더 넓은 부위에 마취를 할 때 쓰는 마취가 전달 마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마취는 잠이 든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하는 마취를 수면 마취라고 흔히들 부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도포 마취는 우리가 스케일링을 하거나 주사 마취를 놓기 전에 불편감 감소를 위해서 보통 도포를 하고요. 또한 유치 발치나 구내염 통증 관리 등에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침윤 마취라고 하면 우리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특정 부분만 마취를 원할 때 쓰이게 되는 방법이고요. 마취약 안에 들어있는 혈관 수축제로 인해서 지혈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수술 이후에 통증을 없애는 용도, 이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달 마취는요, 침윤 마취보다 좀 더 광범위하고 확실한 마취를 원할 때 침윤 마취가 힘든 부위를 마취해야 할 때 주로 쓰이게 됩니다. 전달 마취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는 신경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 끝에 있는 사랑니를 발치한다든지 이럴 때 보통 하치조신경 전달 마취라고 하는 전달 마취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면 마취라고 부르는 것은요, 정확한 명칭은 의식하 진정요법입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정을 하는 요법을 뜻합니다. 진정요법은 단계가 있는데 의식하 진정요법 다음에 깊은 진정이라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큰 수술을 할 때 쓰는 전신 마취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환자분들이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해야 되고 기도 반사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치료할게요 했을 때 미세한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 의식하 진정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하 진정요법 수면 마취는 주로 어떤 때 쓰이게 되느냐, 치과 공포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너무 어릴 때 트라우마가 생겼거나 또는 치과에 대한 막연한 공포증으로 어떤 치료도 받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 캄다운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편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요법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행동 조절이 힘드신 분들에게도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마취를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의료진의 능숙한 마취 스킬, 어느 부분에서 어떤 신경을 마취했을 때 원하는 곳에 적절한 마취를 할 수 있는지, 이런 해부학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마취를 할 때 이 숙달된 의료진이 마취를 한다면 덜 불편하게, 그리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통증 없이 마취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완전 초년차 때, 1년차 때 진짜 잘 모를 때 위쪽에 이제 신경치료하려고 위쪽에다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던 대로 마취를 했는데 갑자기 환자가 눈이 안 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때는 잘 모르니까 가서 봤더니 진짜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눈 감아보세요 했는데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잘 몰랐는데 이게 그 마취가 결국은 액체이기 때문에 이게 퍼져나가서 원하지 않는 그 여기 얼굴에 있는 3차 신경이 마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게 맞죠. 왜냐면 이 마취액이 사실 안전한 약물이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대사가 돼서 흡수돼서 없어져 버리는데 없어지면 이제 그 마취액의 효과도 줄어들고 다시 눈이 감기고 그런 썰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초년차 때라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마취에 있어서는 특히나 더 전문 의료진이 필요로 합니다. 기도 반사가 떨어진다든지 호흡이 떨어져서 저산소증이 온다든지 그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능숙한 경험이 많은 의료진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면 마취는 사실
하는 치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물도 다뤄야 되고 여러 가지 공부도 또 추가적으로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수면 마취가 치과 쪽 마취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있는 마취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취 자체가 따로 어떤 진료비가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강보험이 되는 치료들을 예를 들어 보자면 뭐 발치도 있을 것이고요, 신경치료도 있을 것이고 뭐 기타 여러 치료들이 있는데 그 세부 내역을 보면 안에 행위별로 마취에 대한 수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면 마취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별개의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비급여 진료, 그래서 병원마다 금액이 다 다를 겁니다. 저희가 수면 마취를 하시는 분들한테 보통 미리 전화를 드려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금식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위 안에 음식물이 많이 차 있을 경우에 그 구토물, 토사물이 이제 폐로 넘어가게 되면 기도폐쇄나 폐렴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수면 마취할 때는 금식을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수면 마취를 하실 때는 운전은 그날 하루 정도는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꼭 보호자를 동반하셔서 같이 안전하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과 마취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